네, 네 번째로는 마카다미아입니다. 많이들 그냥 사서도 먹기 때문에 집에도 노출이 많이 되기 시작한 어떤 견과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TMI인가요? 예전에는 저희가 뭐 신혼여행이나 갔다 와야 하와이에서 받아오는 그런 견과류로 생각했는데 요즘은 워낙들 많이 드시니까. 그렇다면 이게 어떤 문제를 유발하느냐? 네, 아직 이것도 기전 자체가 알려지진 않아 있습니다. 실제로 강아지에서의 독성이 있는 건 확인이 됐는데 그 독성이 기전이 정확히 안 풀린 것들이 사실 많아요. 그리고 개체 차이도 분명히 많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괜찮고 어떤 애들은 문제가 되고. 하지만 문제가 된다라고 어느 정도가 대표적으로 알려질 만한 물질들은 사실은 먹으면 안 돼요.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것도 음식도 먹게 되면은 12시간 이내부터 증상이 바로 유발되고 보통 다리가 많이 위약되는 양상들이 보입니다. 케이스인데요. 10살짜리 슈나우저였어요. 몸무게가 한 7.5kg나 나갔어. 근데 이 정도 체중과 체격이 있는 애인데도 갑작스럽게 얘가 주저앉았어요, 집에서. 불안하면서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더니 막 부르니까 결국에는 뒷다리 마비가 낸 것처럼 앞다리로만 뒷다리를 이렇게 미끄럼틀 끌고 오듯이 그냥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가 디스크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사실은 보호자는 내원을 하셨어요. 근데 병원에 왔었을 때 보니까 뒷가락에 발가락 통증이나 반응 이런 것들은 굉장히 명확한 상태였어요. 물론 디스크 물질이 터지더라도 정도에 따라서는 마비가 와도 통증은 느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디스크일까도 고려는 해야 되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분 자체가 이미 그쪽에 의심이 너무 명확히 있으셔서 CT 촬영을 요청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CT 찍기 전에 마취전 검사를 하고 있었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위내 굉장히 동글동글동글한 게 중첩된 형태로 가스가 차서 위체된 상처럼 이렇게 저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좀 뭐 특이적인 거 혹시 먹은 거 없어요? 하고 여쭤봤더니 자녀분들이 최근에 신혼여행 다녀오면서 선물로 마카다미아를 좀 사온 적은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걸 마카다미아나 이런 거의 독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쭤봤던 거고, 그랬더니 확인을 해봐야겠다라고 하고 구토를 시켜봤더니 다량의 마카다미아가 소화 안 된 상태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CT를 당장 찍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통증이 사라진다면 CT를 바로 찍겠다. 또는 MRI를 찍겠다. 하지만 지금은 이 문제 때문에 일어난 일 가능성이 너무 높으니 수액 처치하면서 바라보자 라고 했고, 다행히 2일간 수액 처치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서서히 후지 위약 상태가 조금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리를 조금 쓰면서 무너지고 하더니 이틀째 됐을 때는 완전히 회복이 돼서 다행히 안전하게 잘 퇴원을 했고, 그 이후에도 지금도 안전하게 잘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카다미아 먹고 다리 마비 와가지고 뭐 디스크인 줄 알고 찍고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저는 이런 적이 2번이나 있어요. 똑같은 비슷한 정도로. 그러니까 다 디스크인 줄 알고 오세요, 대부분. 근데 2번이나 마카다미아 때문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많이 먹는 견과류 중에 하나인 만큼 절대 조심해서 다른 아이들 이런 경우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5번째 자일리톨입니다. 자일리톨은 요즘 뭐 워낙에 많이 먹는 껌, 뭐 캔디 여러 가지 제재로 나오죠. 근데 이 자일리톨이 문제가 뭐냐? 저혈당과 간부전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먹는 양에 따라서는 접촉이 되게 쉽게 될 수 있는 면에서 위험한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접촉점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물질 중에 하나로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케이스를 통해서 그 예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11살짜리 정도 되는 시츄였어요. 3.7kg 정도 나갔었고요. 보호자님 보셨어요. 지퍼팩에 있는 자일리톨 껌을 4개 정도를 통째로 그냥 삼켜버리더래요. 근데 먹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조금씩 기운이 없어지더니 다운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병원에 바로 데려오셨어요. 섭취한 지 별로 안 된 상황에서 오셨기 때문에 구토를 시켰어요. 일정 부분 구토로 껌 봉지 포함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은박 봉지까지. 구토해서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저혈당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입원을 시켰었는데 실제로 지금 이렇게 나이가 있는 애들에서 저혈당은 쉽게 일어나지 않거든요. 원래는 몸이 보상해서라도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얘는
그때 10시에 먹고 와서 구토시키고 11시 20분에 찍었는데 37로 떨어졌어요. 37이면은 보통 애기들 와서 저혈당으로 와서 경련하고 떨고 이럴 때 저혈당 상태가 보통 30에서 한 50 사이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낮은 저혈당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혈당을 뚜렷하게 유발시켰었던 아이라는 걸 확인을 했고, 그래서 그거에 알맞는 당수액을 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혈관을 통해서요. 그래서 혈당은 그 이후로는 정상화되는 모습을 이제 저희가 짧게 더 모니터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저혈당이 살짝 가다 말다를 조금씩 반복을 했어요. 어느 정도 저혈당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서 80에서 100 이상의 혈당을 이제 유지하기 시작하는 상태가 된 이후에 당수액은 이제 더 이상 맞출 필요 없겠다 해서 이틀 정도 선에서 치료는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자일리톨의 경우에 또 무서운 게 이후에 간부전이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간 수치나 이런 것들이 바로 올라가진 않더라도 이 경우에도 다음날 간 수치가 일부가 하나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팔로우를 봤는데 다행히 간 수치가 크게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어찌됐던 분명히 자일리톨 자체가 그 저혈당 상태나 이런 것들을 그 일시적으로 잡더라도 그 이후에 1, 2주 후에라도 꼭 간 수치를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수 있고, 그만큼 간부전으로 따라가서 위험해지는 경우에는 되게 주요 장기가 아예 정말 크게 손상받아서 수명이나 이런 것 자체가 되게 짧아지는 슬픈 일로 연결될 수 있으니 꼭 같이 체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5가지 먹으면 안 되는 물질 말씀드렸어요. 초콜릿, 양파, 그리고 포도, 마카다미아, 자일리톨. 각각 다 특징이 다르죠. 어떤 기전으로 이상해지는지. 그쵸? 근데 제가 보여드린 애들은 다행히 다 잘 났어요. 제가 명의라서가 아닙니다. 정말 아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호자님께서 치료를 맡겨주셨고, 다행히 적극적인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받았기 때문에 다 회복될 수 있었지만, 회복이 못 되는 정말 위험한 경우들도 한 번씩 만나게 되고, 그럴 때 정말 보호자님들께서도 너무 힘들어 하세요. 그 죄책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참 막으려고 해도 막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잘 알고 계시다면, 그리고 이 정도 위험하다는 걸 안다면 정말로 조심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까봐 위험하다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케이스를 준비해 보았습니다.